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탐색 과목에서 고급 데이터 탐색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탐색 과목에서 데이터 탐색이고 고급 데이터 탐색 항목입니다. 먼저 시공간 데이터 탐색에 대해 설명드리고 다별량 데이터 탐색, 비정형 데이터 탐색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공간 데이터 탐색입니다. 개요입니다. 시공간 데이터, 공간적 위치와 시간적 정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특정 시점이나 시간 동안의 위치 기반 변화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합니다. 특징입니다. 시공간 데이터는 아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분석 목적에 따라 아래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시공간 데이터는 위치 정보, 시간 정보, 속성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분석 목적에 따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위치 정보는 위도, 경도, 고도 등 거리 속성이고 시간 정보는 날짜, 시간 또는 특정 시간 등 시간 속성입니다. 속성 정보는 위치와 시간에 대한 추가 설명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와 인구수 등이 있습니다. 시공간 데이터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데이터 유형입니다. 동시에 분석 관점에 따라 위치, 시간, 속성 데이터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 데이터의 유형으로는 점 타입, 선 타입, 면 타입, 이벤트 기반 데이터, 경로 기반 데이터, 격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점 타입은 하나의 노드로 구성되는 타입이고요. 선 타입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노드와 두 노드를 잇는 하나의 선 타입입니다. 면 타입은 3개 이상의 노드와 n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타입입니다. 이벤트 기반 데이터는 특정 시점에 발생한 사건, 시간 플러스 위치를 나타내는 점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등이 있습니다. 경로 기반 데이터는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즉 시간과 위치의 선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행 경로 등이 있겠죠. 격자 데이터는 공간을 격자로 나눠 측정한 데이터이고 예를 들어서 지역별 평균 온도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시공간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탐색하고 패턴을 식별하며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시공간 데이터의 예시가 있고요. 경로 기반 데이터, 이벤트 기반 데이터, 기록 기반 데이터, 변화 기반 데이터,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공간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시공간 데이터 탐색 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코로 플래스 지도, 카토그램, 버블, 플롯 맵, 기타 등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시험에서는
주로 시공간 데이터의 탐색 방법인 코로플레스 지도, 카토그램, 버블 플롯 맵에 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코로플레스 지도는 우리는 등치 지역도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값을 색상으로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인구 밀도와 실업률 등을 나타낼 때 주로 코로플레스 지도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카토그램인데요. 우리는 별량 비례도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값을 지리적 영역의 크기로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데이터의 값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나라별 GDP와 선거 결과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 버블 플롯 맵입니다. 데이터의 값을 원의 크기, 색깔로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데이터의 값은 원의 크기로 나타내고 추가적인 정보는 색상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별 인구와 국가별 수출량 등이 있습니다. 기타로는 시간 시계열 플롯이 있고요. 특정 위치의 시간 변화를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시공간 데이터 탐색 방법에 대한 예시이고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등치 지역도라고 하는 코로플레스 지도입니다. 데이터의 값을 색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인구 밀도 등이 있겠죠. 자, 두 번째 그림은 카토그램입니다. 별량 비례도라고 하고요. 데이터의 값은 어떤 지리적 영역의 크기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지도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버블 플롯 맵입니다. 원의 크기와 원의 색상을 다르게 하여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시간 시계열 플롯이고요. 특정 위치의 시간적인 변화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별량 데이터 탐색입니다. 개요입니다. 별량, variable, 별량이란 데이터에서 측정된 속성이나 특성을 의미합니다. 수량, 크기, 상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 몸무게, 온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별량 데이터는 종속 변수의 수에 따라서 1별량, 2별량, 다별량으로 구분합니다. 별량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별량 데이터와 다별량 데이터가 있습니다. 단별량 데이터, Univariate Data Exploration 이라고 하고요. 종속 변수의 수에 따라 1별량 자료입니다. 단별량 데이터는 변수 개별 특성을 탐색할 때 사용합니다. 데이터 단위에 대해 하나의 속성만 측정하여 얻게 되는 변수의 자료입니다. 목적은 중심 경향, 분산, 분포의 형태 등을 파악합니다. 탐색 방법으로는 기술 통계적인 방법이 있고요.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 범위 등을 파악을 하고, 시각화적인 방법은 히스토그램, 박스 플롯, 밀도 플롯 등이 있습니다. 다별량 데이터 탐색, 멀티베어리엇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둘 이상의 별량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과정이고, 목적은 변수 간 상관관계, 패턴, 이상치 등을 파악을 합니다. 탐색 방법으로는 상관 분석이 있고, 회귀 분석이 있고, 시각화가 있습니다. 상관 분석은 변수 간 선형 관계를 확인하는 상관 계산이고요. 회귀 분석은 변수 간 의존 관계 모델링입니다. 시각화 방법은 3점도와 히트맵, 평행 좌표 플롯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분산 및 공분산 행렬, 다차원 척도법, 주성분 분석, 성형 판별 분석을 활용합니다. 다별량 데이터 탐색에서 분산 및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별량에서 분산과 공분산을 한 행렬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요. 아래 그림처럼 대각선의 요소는 각 변수의 분산이고, 비대각선의 요소는 변수들의 공분산입니다. 변수가 두 개 있다라고 하면 대각선은 x와 y의 분산이고, 비대각선의 요소는 x와 y의 바로 공분산입니다. 3 곱하기 3의 분산 및 공분산 행렬이라고 하면 각 대각선은 각 변수의 분산이고, 비대각선 요소는 변수들의 공분산 값입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분산이란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두 변수가 함께 변화하는 정도를 측정을 하고요. 아래 그림은 변수 x와 변수 y의 공분산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뮤 x와 뮤 y는 각각 변수 x, y의 평균입니다. 공분산의 공식은 각 변수 편차 곱의 평균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모집단의 공분산은 모집단의 개수로 나누고요. 표본 집단의 공분산은 표본 데이터의 개수 마이너스 1로 나눕니다. 공분산은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두 변수가 함께 변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공분산이 양수이면 두 변수가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공분산이 음수이면 한 변수는 증가하고 다른 변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분산 값이 0이면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특히 공분산은 두 변수 단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x와 y의 단위가 각각 미터와 킬로그램이라고 하면 공분산의 단위는 미터 곱하기 킬로그램이 됩니다. 따라서 해석이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고요. 공분산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가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크기 자체는 직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변수의 스케일, 즉 단위나 범위가 다르면 공분산 값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분산은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지만 단위에 의존하고 크기 해석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분산보다는 우리는 정규화된 상관계수를 사용을 해서
두 변수 관계를 더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피어슨의 상관계수가 바로 이 공분산을 활용을 하고 아래는 피어슨의 상관계수고요. 피어슨의 상관계수는 공분산의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두 변수의 공분산의 값을 바로 각 변수의 표준편차 곱으로 나눈 값이 바로 피어슨의 상관계수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분산 및 공분산 행렬을 파이썬으로 실행한 값을 나타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1, 2, 3, 3, 4, 4, 5, 5, 6 이와 같은 2차원 변수 x와 변수 y가 있고 이 변수 x와 변수 y 변수 x는 1, 2, 3, 4, 5 변수 y는 2, 3, 4, 5, 6이네요. 이 변수 x와 변수 y의 분산 및 공분산 행렬을 계산을 해보면 2.5, 2.5, 2.5, 2.5가 나옵니다. 여기서 대각선이 2.5, 2.5는 변수 x와 변수 y의 분산이며 비대각선의 요소는 각 변수 xy와 yx의 바로 공분산이고요. 이런 분산과 공분산을 통해서 우리는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 있고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확인을 해보면 피어슨의 상관계수는 변수 xy의 공분산인 2.5를 각각의 변수의 표준편차 곱으로 나눈 값이죠. 계산을 해보면 오른쪽과 같고 이 값을 분산이기 때문에 루트를 하면 제곱근을 하게 되면 표준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변수 xy의 공분산인 2.5 나누기 변수 x의 표준편차 루트 2.5 곱하기 변수 y의 표준편차 루트 2.5 해당 값을 계산해 보면 피어슨의 상관계수는 1이 나오네요. 즉 이 말은 두 변수는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완벽하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비정형 데이터 탐색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unstructured data라고 하고요. 명확한 구조나 형식 없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데이터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빅데이터 환경에서 80%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는 정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표 형식, 즉 우리는 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이런 정형 데이터와는 다르고요. 정해진 스키마가 없거나 복잡한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 분석과 처리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특징은 형식의 다양성, 처리의 복잡성, 큰 규모, 다양한 소스입니다. 형식의 다양성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처리의 복잡성은 정형 데이터보다는 비정형 데이터가 분석을 하기 위한 처리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큰 규모이죠. 대량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으며 분산 저장 시스템에서 관리됩니다. 다양한 소스로 존재하고요.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이메일, 센서 데이터 등에서 다양한 소스로 비정형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탐색 방법. 비정형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은
구조화된 데이터와 다릅니다. 더 많은 전처리 작업과 전문적인 도구들이 필요하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의 기술을 통해 분석합니다. 아래는 주요한 비정형 데이터 탐색 방법입니다. 먼저 텍스트 마이닝. 대규모 문서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을 할 때 텍스트 마이닝을 사용하고요. 자연어 처리와 기계학습 기법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팸 이메일 필터링, 소셜미디어 분석, 문서 요약, 고객 리뷰 분석 등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제가 진행을 했던 텍스트 마이닝인데요. 우리는 어떤 고객의 리뷰를 이와 같이 단어 빈도 분석을 통해서 고객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를 많이 사용했는지 고객 리뷰를 분석을 했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키워드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오피니언 마이닝. 감정 분석과 연관된 분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여론을 분석을 합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감정이나 태도를 추출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고객 피드백 분석, 시장 동향, 제품에 대한 반응을 분석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제가 진행을 했던 감정 분석인데요. 어떤 해당 제품을 보면 내추럴, 즉 쏘쏘, 이 내추럴이 50%가 되고 파자티브, 긍정적인 요소가 9.2%가 되고 네거티브, 잘 보이진 않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한 1. 몇 프로가 되네요. 결과적으로 쏘쏘이다라는 게 바로 50%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웹 마이닝. 웹에서 생성되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을 합니다. 웹페이지, 웹로그, 검색 기록, 사용자 행동 등 패턴과 트렌드를 찾는 데 유용하고요. 웹 컨텐츠 마이닝, 웹 구조 마이닝, 웹 사용 마이닝 등 다양한 유형이 활용됩니다. 웹 컨텐츠 마이닝은 웹페이지에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와 같은 컨텐츠를 분석을 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주제에 대한 웹페이지들을 분석하여 정보를 모을 수 있습니다. 웹 구조 마이닝은 웹페이지 간의 링크 구조를 분석을 하여 웹사이트의 구조와 연결 관계를 이해합니다. 이는 웹사이트의 탐색 패턴이나 검색 엔진 최적화에 활용됩니다. 웹 사용 마이닝은 웹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여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을 만들거나 웹사이트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서 웹로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용자의 클릭 패턴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웹 마이닝은 추천 시스템, 사용자 경험 개선, 디지털 마케팅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자, 비정형 데이터의 탐색 방법 중 마지막인 소셜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우리는 SNA라고 하고요. 사회관계망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사람들 또는 조직들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하고 이들 관계의 패턴을 이해하는 기술입니다. 이 분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며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노드와 엣지로 표현되고, 노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그룹을 나타내고 엣지는 이들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작업 방법은 네트워크를 시각화를 하고요. 다음 중심성 분석 등을 합니다. 중심성 분석은 네트워크 내에서 중요한 노드를 식별하는 방법이고요. 중심성 분석에는 다양한 또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등이 있고요. 다음 커뮤니티 탐지를 하고 정보 확산 분석 등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제가 진행을 했던 소셜 네트워크 분석인데요. 조금 더 독특하게 몸과 관련된 모든 치수가 상호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소셜 네트워크 분석으로 진행했던 과제이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몸무게와 관련된 어떤 이런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뭉쳐 있고, 키와 관련된 요소들이 또 뭉쳐 있고, 몸무게와 키와 관련된 이 두 가지의 큰 분류를 또 연결해주는 몸의 어떤 길이, 몸 호의 길이에 대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었던 과제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